자, 이 단어는 뭐야? 네, 생각하면 돼요. 열이 엄청 좋아하네. 석진아. 네. 파이 몇 도? 아니, 59도. 아, 180도. 아, 그렇지. 180도죠. 180도. 파이는 180도. 라디안 50.5. 55, 뭐, 그 정도. 뭐, 그래, 안 중요해. 오케이.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도 뒤에 원래 단위가 있죠? 파이 라디안이지? 그래서 그 파이 라디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80도였다는 거. 그래서 1라디안이 우리가 기준 하나 정했잖아요? 1라디안이 뭐였지?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부채꼴의 중심각. 이걸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거기 위에 써있는 게 호도법이에요. 아, 이따 7시 중기 오니까 중기한테 물어봐야겠다. 그 얘기. 왠지 중기도 알 것 같은데. 중계 알죠, 당연히. 응. 제가 아는 거 중계 다 아는. 그지? 중기한테 그거 보고 싶은데 이러겠네. 그러면 안 볼 거야? 하면 왠지 중기는 예약했어요. 이럴 것 같은데. 예매했어요. 이럴 것 같은데. 봐봐. 저렇게 중심이 있고 반지름 길이 아닌 녀석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결을 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한 번만 좀 볼게. 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반지름 길이가 있고 자, 이렇게 호의 길이랑 같을 때 우리는 요 각도를 1 RAD라고 얘기해서 1라디안이라고 좀 한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 1라디안이 대충 아까 석진이가 잘 얘기한 것처럼 57도 정도 돼요. 약.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억을 했던 게 뭐였냐면 지난 중간과정도 생략을 좀 하고 결국 우리는 자,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180도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좀 세팅을 좀 해놓으면 이걸 바탕으로 30도는 몇 파이? 6분의 파이. 그죠? 60도는 3분의 파이. 360도는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내가 잘 들어줘 얘들아. 그때 요게 이제 그러면 쌤이 우리가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던 자, 라디안에 대한 정의였고요. 자, 두 번째 자, 동경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할게요. 자, 동경이 뭐냐면 자, 이렇게 어떤 축이 있어. 근데 아마 교재에는 이 녀석을 시초선이라고 좀 해놨을 거야. 그냥 뭔가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걸 거의 X축으로 써요. 모든 것들은 그냥 X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뭔가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이제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도의 기준이 되는 선을. 근데 들어줘야 되나? 그럼 이제 우리가 각도를 잴 때 요걸 이제 쌤이 가령 예를 들어 이 시초선을 X축이라고 하면 이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로 올라가는 걸. 이쪽을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이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각도를 얘기하는 거야. 정확히 이렇게 가는 각도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30도 이래버리면 위로 30도인 거야. 이해했죠? 근데 마이너스 30도 이래버리면 밑으로 30도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인데 그때 내가 잘 들어. 양의 방향과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루는 각도가 이거 우리 뭐라 하면 되지? 세타. 그럼 들어. 자, 어떤 시초선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인 이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경이라고 불러요. 이 반직선을. 자, 동경은 얘가 기본적으로 반직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기준하면 이쪽은 안 돼. 이쪽은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동경이 30도 이래버리면 축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인? 30도인 반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동경이 마이너스 50 이래버리면 시초선을 기점으로 근데 우리는 그게 무조건 X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밑으로 내려서 50만큼 내린 요 반직선. 이걸 우린 동경이라고 불러. 낙답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오케이.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딱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발전문제 2번을 보자. 미안, 발전문제 1번부터 좀 먼저 볼게. 거기 문제에서 다음 보기에서 뭐가 일치한? 동경. 동경이라고 하는 이거 반직선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동경이 일치한다. 직선이 반직선이 일치하는 것들을 고르래요. 그럼 얘들아 40도 봐봐. 그럼 40도라고 하면 이 시초선을 기점으로 X축을 기점으로 몇 도 올라간 거야? 40도 올라간 거야. 그 정도 느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430 있죠? 그럼 얘들아 얘기 잘 들어. 360도가 왜 바뀌지? 한 바퀴죠. 근데 420도는 360도를 돌고 몇 도 더 가야 돼? 그치? 60도를 더 가야 돼요. 70도를 더 가야 돼요. 그치? 즉 다시 발전문제 1번은요.
자 이렇게 시초선이 좀 있었다라고 쳤을 때 이걸 그냥 x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생각 좀 익숙하라고 지금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자 요렇게 이루는 각도가 한 40도 정도 될 때 요 녀석이 지금 동경이 40인 거야. 이 직선이. 자 그러면 420이라고 하는 건 한 바퀴를 돈 다음에 60도 더 간 요만큼. 이 직선이 420도에 해당되는 직선인 거야. 납득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그럼 얘네들은 직선이 얘들아 지금 보면 일치해요? 안 하죠? 근데 밑에 있는 750도 봐봐. 750도는 360도가 두 바퀴 가면 되죠? 그럼 두 바퀴 가면 720 빼면 30인 거니까 걔는 두 바퀴 돈 다음에 살짝 내려왔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저거 세 개도 어느 것도 일치하는 게 없네? 근데 밑에 있는 1120을 보면 360 세번하면 얼마지? 1080이에요. 빼면 얼마야? 40. 따라서 기역과 리을이 동경이 뭐 한 거야? 일치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이렇게 요 정도 느낌. 자, 그럼 쌤이랑 발전문제 2번을 좀 보자. 자, 세타가 몇 사분면각이래요? 예, 3, 4분면. 그럼 되게 잘 들어 얘들아. 세타가 3, 4분면이라고 치면 우리는 이렇게 x축이 있고 자, 이렇게 y축이 있었다고 쳤을 때 요게 3, 4분면이야. 그러면 세타가 3, 4분면이라는 건 얘들아 90도를 넘어갔죠? 180도도 뭐 했어? 넘어갔죠? 따라서 얘는 180도 몇 도지? 미안, 몇 라디안이지? 파이보다는 뭐하고? 각도가 크고 자, 그럼 여기 한 번 더 봤어. 그럼 여기까지는 각도가 몇 파이야? 2분의 3파인 거네요. 90도 더 가면 되는 거니까 90도가 2분의 파이잖아. 그럼 얘는 2분의 3파이보다 뭐 한 거야? 작은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270도는 2분의 3파이, 360도는 2파이 정도는 익숙해져야 돼. 처음엔 낯설 수 있어요. 그러면 세타가 3, 4분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하기에는 180도와 270도 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야, 꼭 한 바퀴로만 와야 돼? 아니죠. 두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고 뭐 세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준은 이게 맞지만 여기에서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올 수도 있죠. 따라서 2m파이가 붙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죠? 다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270도보단 작아. 두 바퀴를 돈 다음에 270도보단 작아.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죠? 마찬가지야. 이쪽도 우리가 좀 지우고 2m파이를 붙일 거야. 이건 이해돼요? 유성아 괜찮니? 네, 요 정도 느낌이 얘들아. 괜찮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3분의 세타가 이루는 그 반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걔네가 존재한 지나는 사분면을 구해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3분의 세타 나눠. 얘들아 3으로 나누면 여기 얼마야? 2분의 파이. 괜찮죠?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m 파이 이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눠. 그러면 3분의 파이,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2m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들아. 되게 잘 들어? 만약에 얘가 진짜 없었어. 즉, 한 바퀴를 채 돌자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각도였다 치자. 그럼 이거 180도가 270도가 이해되죠, 얘들아? 그럼 이거 3으로 하면 이거 몇 도야? 60도 이거는? 90도. 따라서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각도는? 우리 4분면은? 그치, 1사분면이었던 거야. 납득해? 무슨 말인지? 다시. 자, 어떤 동경이 있는데 얘네가 바로 다이렉트로 이만큼 와서 이렇게 생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각도가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겠지. 근데 그걸 내가 몇으로 나눴어? 3으로 나눴어. 그럼 얘가 6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야? 제1사분면인 거야.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답을 제1사분면 쓴다고. 이걸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했죠? 근데 이게 아니야. 봐봐. n이 0이어도 돼. 방금 말한 것처럼 얘네가 바로 다이렉트로 갔어도 돼. 근데 n이 몇이어도 돼? 1이어도 되잖아. 얘들아 잘 들어? n이 1이면 3분의 2파이지. 3분의 2파이는 몇 도야? 잘 생각해. 120도야. 그러면 n이 1이었으면 120도에서 60도도 하고 90도도 한 거지. 그럼 몇 도 몇 도 사이야? 120도에서 한 번은 60도도 했고 한 번은 90도도 한 거지. 210과 180 사이가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한 바퀴를 돈 상태에서 오는 거였으면 3으로 나눠도 그대로 몇 사분면이 있는 거야? 예, 3, 4분면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거 처음엔 헷갈려.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잡혀요. 자, 그럼 이제 n이 몇일 수 있어? 2 넣어봐. 2 넣으면 3분의 4파이지. 3분의 4파이 몇 도야?
240도에다 60도 더하면 300도. 거기다 90도 만약에 더했으면 240도, 240도에 90도 더했으면 330이지. 그럼 300도와 330 사인 거 돼요? 그럼 몇 사오면도 가능해? 4 사오면도 가능한 거야. 존재할 수 있는 게. 근데 일단 잘 들어. n에다가 3을 대입하는 순간 얘 몇 파이 돼? 2파이가 돼. 2파이 몇 도지? 360. 지금 무슨 말이야? 리셋돼요. 야, 한 바퀴를 더 간 건 솔직히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어차피 그 다음에 60도, 90도 나오면 또 그냥 이렇게 와서 1 싸면 또 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에다가 0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 3. 미안. 0 넣었을 때 1, 1 넣었을 때 3, 2 넣었을 때 4, 3 넣었을 때 0, 4 넣었을 때 1, 5 넣었을 때 4. 이렇게 되는 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이 이거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은 제 1 사분면, 3 사분면, 4 사분면 이렇게 되겠다. 확실히 이해돼? 교훈이 괜찮아? 오케이. 유승기 이해돼? 오케이. 우리 예원이 괜찮아? 하나만 더 보자, 세민아. 일단 발전 문제 3번 보자. 자, 발전 문제 3번을 보시면 얘들 잘 봐. 자, 세타가 0보다는 크고요. 파이보다는 작대요. 자, 라디안이 생략된 거야, 다. 그럼 세타는 0도보다는 큰 거고 파이가 몇 도죠? 그치. 그럼 0도와 180도 사이라는 거야. 이해했죠? 근데 문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뭐가 돼요? 일치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까 전에 발전 문제 1번에서 40도와 1120도는 얘들아 동경이 뭐 있죠? 일치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각도 세타가 있는데 그 세타랑 그걸 7배 했을 때의 7세타랑 이루는 이 방향이 반직선이 뭐 했단 소리야? 일치했다는 소린 거야. 마치 40도와 1120이었나? 그것처럼. 이해했죠? 그럼 내기 잘 들어. 선생님 좀 납득하게끔 설명을 하면 자 이렇게 시초선이 있어요. 자 쌤이 세타를 이렇게 잡았어. 요 각도가 세타야. 자 얘들아 7배를 했어. 7배를 했는데 그 각도가 또 세타일 수 있어? 그러진 않지. 이거보단 커졌겠지. 근데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다시 또 원 상태로 온 거지 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잘 봐. 7세타를 하게 되면 으르르르르르르르르 해서 각도가 커졌지만 마침 또 이 자리로 놓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일치할 수 있었던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요게 쌤이 7세타라고 좀 치면 얘네들의 각도 차이는 딱 360도 차이 나는 거네. 7세타가 세타에 비해서 한 바퀴 더 간 거야. 따라서 우리는 7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한 바퀴 차이 나니까 몇 도? 2파일 수 있는 거야. 질문. 야, 꼭 한 바퀴 돌아야 돼? 두 바퀴 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각도가 좀 크면? 그죠? 그러면 4파이도 가능한 거지. 얘네들의 차이가 두 바퀴 날 수도 있는 거지. 꼭 두 바퀴 나야 돼? 아니요, 세 바퀴 날 수도 있지. 그럼 몇 파이? 꼭 세 바퀴만 가능해? 네 바퀴도 가능하지. 8파이. 쭉쭉쭉쭉 갈 수 있는 거지, 원래는. 근데 물론 제한이 걸리겠지.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퀴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봤더니, 가만. 이때는 세타 얼마야? 3분의 파이. 몇 도? 60도. 괜찮죠? 자, 이때는 세타 얼마야? 6분의 4. 3분의 2파이. 120도. 자, 이때는 세타 얼마야? 파이. 즉, 여기서부터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왜? 기존의 세타의 범위가 파이보다 뭐 있죠? 작았죠.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세 바퀴가 차이가 나려면, 그래도 각도가 적어도 180도였어야 되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더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가능한 세타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동경에 관련된 문제가 일단 한 문제 나올 거야. 좀 어렵죠? 근데 어렵다기보단 낯설다라는 표현이 맞거든.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러면 네. 그 정답 쓸 때는 라디안으로 써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각으로 써야 돼요? 뭐든 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학교 시험지에 표기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라디안으로 표시해라. 그럼 라디안으로 써야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라디안이든 각 도로 표현을 하든 읽을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몇 도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봐봐. 세 번째. 부채꼴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할게요. 자, 선생님이 예시 하나만 들자. 원이 있어요. 자, 이 원의 반지름 길이 몇이라 할까? 아무거나. 2? 오케이. 반지름 길이 2였다 치자. 미안해, 3으로 할게. 2로 하면 둘레나 넓이나 똑같아서 값이. 그잖아. 큰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럼 쌤이 부채꼴 하나 만들었어. 자, 이 부채꼴의 각도 몇 도로 할까? 알았어. 90도로 하자. 90도로 하자.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부채꼴에 들어줘. 이렇게 생긴 거죠. 요 곡선. 이 곡선 우리 뭐라 부르지? 그치? 호라 부르고 주로 우리가 뭐라고 많이 쓰냐면 L이라고 많이 써요. 나는 얘를 이렇게 써. 간지나게 하려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부채꼴에 넓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잠깐 S라고 좀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배운 게 없지만 내가 너네들한테 지금 이 원의 반지름 주고 부채꼴의 중심각 뒀을 때 저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할 줄 알아 몰라? 알죠? 그거 우리 중1 때 배웁니다. 그죠? 넓이 구할 줄 알아 몰라? 알죠? 그러면 그거 했던 걸 우리가 잠깐 복기 좀 해보자. 그러면 전체 원의 둘 얘들은 몇 파이지? 6파이죠? 그지? 그런데 저게 90도니까 전체가 360도잖아. 4분의 1. 즉 그게 360분의 90한 거 알죠? 그지? 따라서 4분의 1 붙여서 호의 길이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우리가 구하잖아. 동의하시죠? 그 다음 전체 원의 넓이는 몇 파이야? 9파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90도니까 여기가 다시 몇 분의 몇? 그치 360분의 90. 그래서 4분의 1을 붙여서 부채꼴의 넓이는 4분의 9파이라고 우리가 적죠. 이게 그동안 우리가 했던 방식이야. 동의하시죠? 자, 근데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호가 이 호를 얘기해요. 이해지? 도가 이 각도를 얘기해요. 그 호도법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호의 길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봐. 이번에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부채꼴이 좀 있어요. 부채꼴이 있어. 내가 이 부채꼴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좀 할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 부채꼴에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 괜찮으시죠?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좀 할게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자, 이 각도를요 X도라고 칠게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너네 30도면 몇 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 라디안이지. 즉 우리는 이제 이 도가 무슨 도든 간에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동의하시지? 자, 그러면 이 X도는 세타 라디안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까 괜찮지? 예를 들어 60도 3분의 파이 라디안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L부터 갑시다. L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전체 원의 둘이 얼마? 방금 했던 것처럼 2파이R 거기에서 곱하기 전체 원의 각도가 360도죠. 그 중에 몇 도 정도? X도 정도 쓴 거지.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답 낸 거잖아. 근데 되게 잘 들어. 2파이R 곱하기 이 360도가 몇 파이 라디안이죠? 2파이 라디안이야. 단위 안 쓸게요. 어차피 라디안 단위는 약분될 거야. 맞죠? 그치? 그 다음에 X가 몇 라디안? 세타 라디안 이라고 내가 지금 이게 쓴다 했잖아요. 그럼 원래 여기도 라디안이라는 단위 붙고 라디안이라는 단위 붙지만 약분된 거지? 그래서 어차피 단위는 사라져요. 자, 그러면 여기는 2파 여기는 2파이 뭐돼? 킁킁 약분돼요. 괜찮아? 자, 그러면서 그냥 뭐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타 이렇게 돼요. 호의 길이를 바로 뭐로 표현한 거야? 각도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호의 길이를 각도로 표현하는 방법을 내가 호도법이라고 해요. 그동안은 뭐 했어? 전체 원의 둘레 구한 다음에 360분의 몇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거야. 잘 봐. 방금 전에 우리가 90도라 했죠? 얘들아 90도 몇 파이야? 그치? 이 90도에 해당되는 라디안 값만 알면 얘는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이게 중심각인 거잖아. 거기에 뭐만 곱하면? 곱하면 얼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L은 R세타라고 할 거야. 처음엔 너네 헷갈릴 거야. 그리고 이게 더 편할 거야. 그러지 마. 그럼 이게 안 익숙해진다. 이걸 외우고 L은 R세타, L은 R세타 이렇게. 다만 이때 이 세타는 얘들아 도의 세타야 라디안의 세타야? 라디안의 세타. 그것만 기억해.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부채꼴의 넓이 S라고 합시다.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요 우리가 전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구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360도분의 X도를 하면서 그동안 구해왔어요. 맞죠? 그런데 파이 R 제곱을 쌤이 그대로 좀 쓴다 하더라도
다시 360도는 몇 파이? 2파이 라디안. 그 다음에 x는 세타 라디안. 그럼 이렇게 되면 파이 뭐 돼요? 약분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 자, 2분의 1 숫자 떨어지고 r 제곱이 뭐야? 이렇게 된다. 반지름 적합 얼마야? 9. 2개 곱하면 2분의 9파이. 맞죠? 거기 몇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4분의 9파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중심각에 대한 라디안 값을 알면, 즉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그 녀석의 호의 길이 그리고 뭐 넓이 이런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만 더 얘들아. r 세타가 뭐라고? L. 그럼 봐. r 제곱 세타는 r 곱하기 r 세타야? r 제곱 세타는 rr 세타야? 맞잖아. r 제곱 세타는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잖아. 그때 r 세타를 뭐로 바꿀 수 있어? L이라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두 개 다른 것도 가능해. 2분의 1 뭐? R, L. 근데 이 밑에는 여러분들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건 중딩 때도 하거든요. 2분의 1 RL이라는 방식도 있어요. 그 말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 곱한다면 2분의 1 빼ጠ려도 되는 거지. 그 말까지 우리 호의 길이 구했죠? 반지름 곱하면 2분의 1 RL. 그러면 4분의 9가 나오는 거지.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이 동경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튀어나올 거야. 1학기 중간고사 때. 여기는 아직 중간고사 시험범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 및 넓이에 관해서도 한 문제 정도는 애지간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해요. 할만해.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여기까지는. 중간. 오케이. 칠판 한번 지울 건데, 문제 좀 풀어보자, 세민아. 그래서 세민아 기본 문제 2번 보자. 지금 짠이죠. 그래. 기본 문제 2번 보자. 진서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L은? L은 뭐 곱하기 뭐? 뭐 곱하기 뭐? R세타. L은 R세타. 부채꼴 넓이 S는?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기억해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럼 얘들아 봐봐. 기본지 2번 보자. 3번이 아니고 2번. 자, 기본지 2번을 좀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3, R은 3 생각해놓고 호의 길이가 2. 그랬을 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좀 구해줘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보자. 호의 길이가 L이기 때문에 L은 R세타라는 공식을 내가 알아요. 괜찮죠? 근데 지금 반지름 길이가 얼마? 3. L이 얼마? 였죠? 그럼 따라서 세타는 3분의 2. 3분의 2 도야 3분의 2 라디안이야. 라디안. 단위는 우리가 생략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에서 넓이 구하래요. 근데 R과 R 주어졌죠? 그럼 여러분들이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가도 되고 또는 2분의 1 RL로 가도 되는 거죠? 그럼 부채꼴의 넓이 S는 쌤은 이번에는 2분의 1 RL로 가면 반지름이 3, 호의 길이가 2니까 킁킁 약분되죠? 따라서 그냥 넓이는 얼마? 3. 괜찮으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고. 그럼 2번 1번이었고 흑수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넓이가 8파이래요. 오케이. S가 8파이구나. 자,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 세타가 4분의 파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좀 구해봐 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S 넓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에 곱하기 R 제곱에 세타인데 세타가 지금 얘들아 4분의 파인 거 따라오세요. 자, 그럼 파이 약분되고 R 제곱이 8의 제곱인 거 되죠? 따라서 R은 얼마? 8. 따라오세요. 그지? 공식 쓰면서 체킹 익숙해 되게끔. 그다음 문제에서 호의 길이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호의 길이는 2개 곱하면 되죠? L은 R 세타니까 그럼 곱하면 얼마? 몇 파이? 2파이. 이게 처음에 막 헷갈릴 거예요. 익숙해야 돼. 익숙해져야 돼. 그치? 까지 중요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칠판 한번 이제 지우고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 114쪽 삼각함수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유승환, 사인의 정의는? 빗변.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었죠? 예원스, 코사인의 정의는? 코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밑변. 그지? 탄젠트 정의는 이편 밑변분의 높이. 그죠?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였는데 그럼 되게 잘 들어봐. 우리가 그 전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중딩 때까지 학습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무슨 삼각형 안에서? 직각삼각형 안에서였어요. 그럼 질문 좀 하자. 너네 사인 120은 어떻게 구할래? 120이요? 이거 좀 이상하지? 120이면 일단은 각도가 90을 넘었잖아. 그럼 직각삼각형이 아닌 거잖아. 거기서 뭐 사인, 뭐야? 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는 삼각형의 빗변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 안 해요. 이해했어? 그러면 이 값은 없을까? 아니,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중딩 때 배웠던 삼각비라고 하는 거, 왜냐면 너네가 중딩 때 삼각함수라고는 안 배우거든요. 삼각비라고 배우지. 너네가 중딩 때 배웠던 건 삼각함수의 일부분을 배운 거예요. 예각이란 전제하에 그 각도가. 그럼 이제 조금 더 정확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를 얘기해 줄게요. 그럼 이건 정의니까 너네가 외워하면 돼야 돼. 안 돼, 이건 약속이야. 받아들이시는 거 알겠지? 잘 봐. 정확한 정의를 좀 얘기해 줄게요. 정확한 정의를. 내 얘기 잘 들어줘. 잘 들어줘. 자, 원이 있고요.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선생님 첫 번째 예각으로부터 먼저 좀 할게요. 자, x축으로부터 세타 정도 이루는 동경을 하나 그어볼게요. 흐르는. 그래서 한 요 정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 각도를 쌤이 세타라고 좀 합시다. 이 지금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삼각함수예요. 삼각비. 그럼 내가 이 원의 반지름 길이를 잠깐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만나는 얘들아, 원과 만나는 요 점 있죠? 이 점의 좌표를 쌤이 P라고 좀 할게. 이 점의 좌표를 쌤이 X, Y라고 좀 합시다. 근데 잘 들어? 이 퍼렁색 길이도 R인 거 따라오시죠? 이거 쌤이 살짝 비슷한 모양을 지난 시간에 했어요. 여기서 쌤이 수선해발 내릴 거야. 이렇게 좀 연결할 거야. 직각삼각형 세팅됐죠? 그럼 우리한테 좀 익숙한 모양이고 요 길이 얼마인지 몰라서 내가 잠깐 별이라고 좀 합시다. 그러면 얘들아, R분의 별이 뭐지?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 세타죠. 괜찮니? 그럼 별은 뭐야? R 사인 세타인 거 따라와? 괜찮죠? 따라서 이때 요 별이라고 하는 녀석은 R 곱하기 사인 세타야. 같이 돼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가로 길이 가고 싶어? 요 별. 그럼 이번에 다시 R분의 별이 얘들아 뭐지? 코사인 세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너네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그죠? 자, 그럼 이때 별은 뭐야? R 코사인 세타예요. 이거 뭉쳐. 괜찮습니까? 그죠? 자, 그럼 되게 잘 들어. 저 R 사인 세타가 저 세로 길이죠. 근데 그게 마침 전피의 Y 좌표인 거 받아들여져? 그지?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R 코사인 세타가 마침 전피의 X의 좌표인 거 받아들여져?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내가 지금 쓴 이 X랑 Y는 좌표야. X 좌표, Y 좌표, 그죠? 그러면 쓸게요. 우리 오늘 세 가지를 배울 거야. 첫 번째,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그럼 Y가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럼 결국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예요? 네, R분의 Y 좌표예요. 동의하시냐? 너네가 봤을 때 얘랑 똑같다며 말 나눠준 거잖아. 그죠? 그럼 따라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 좌표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R분의 뭐야? 네, R분의 X 좌표예요. 자, 탄젠트는 얘들아 뭐분의 뭐랑도 똑같았죠? 네, 코사인분의 사인 이었죠? 또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분의 예도 돼, 그지? 예분의 예하면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러면 예분의 예를 하는 순간 얘들아 R이 사라지는 거 돼요? 무슨 좌표분의? X 좌표분의 Y 좌표야. 이게 원래 올바른 정의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근데 그게 마침 여러분들이 중딩 때 예각으로만 빠졌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 한해서 설명을 한 거지. 그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건 얘들아 정의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봐봐.
너네가 반지름이 아닌 원을 그려요. 따라와. 반지름이 아닌 원을 그렸을 때 너네가 세타 정도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이렇게 동경을 걷어요. 그때 만나는 점 P에 X좌표, Y좌표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사인이라고 하는 건 R분의 Y좌표가 되는 거야. 코사인은 R분의 X좌표가 되는 거야.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봐. 그럼 이제 설명이 가능해져요. 원이 있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쌤이 이번에는 세타를 이렇게 잡았어. 동의하시니? 여기까지 괜찮죠? 이래도 이 정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거죠. 말뜻 이해돼? 그러면 이때 만나는 요 점 P 있죠? 이 점 P에 X좌표, Y좌표가 있겠죠?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은 R분의 Y좌표가 되는 거야. 그게 정의야.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R분의 X좌표가 되는 거야.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는 X분의 Y가 되는 거야. 동의하시겠어요?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사인의 정의다. 그러니까 사인 120도 존재하는 거야. 사인 120은 이렇게 R인 녀석을 내가 그렸을 때 동경이 몇? 120도가 되는 순간이었던 거야. 그때 만나는 어떤 점이 있었겠지? 그거에 대해서 R분의 Y좌표가 사인 120이 되는 거야. 그렇게 정하는 거야.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기 잘 들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부호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내기 잘 들어. 결국 세타라고 하는 저 각도는 얘들아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이 정해져 있죠.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닌가? 그죠? 근데 잘 들어.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만약에 세타가 여기서 멈췄어. 내가 생각 잘해. 세타가 여기서 멈추면 이런 데서 멈췄어 세타가.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거지. 그럼 그때 X좌표, Y좌표는 전부 다 뭐야? 양수예요. 알때 돼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봐. 이때 R은 얘들아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양수예요. 알겠지? 그럼 내가 잘 들어. 1사분면에 존재할 때 사인의 부호는 뭘까? 플러스겠지. 왜? R분의 Y좌표인데 여기 있으니까 얘분의 얘니까. 그죠? 자, 그다음 코사인도 플러스. 그러기 때문에 탄젠트도 플러스. 따라서 1사분면에 각도가 있었다라고 치면 그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는 전부 다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예요. 올리다 정거하냐? 전부 다 플러스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 2사분면으로 봤어? 생각 잘해? 그럼 저쪽에 점피 만났죠? Y좌표는 양수죠? 하지만 X좌표는 뭐니? 음수예요. 따라서 사인의 부호는 양수, 코사인의 부호는 음수.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의 부호는 음수예요. 이해해? 이해해야 돼. 자, 따라서 누구만 플러스야? 사인만 플러스인 거야. Y좌표에 해당되는. 만약 일로 갔어요? 그럼 점 일로 있는 거지. 그럼 X좌표, Y좌표 다 음수가 되지? 그럼 따라 사인의 부호는 음수, 코사인의 부호는 음수. 이해하지?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의 부호는 플러스예요. 4사분면으로 왔어. 점 이쪽이 만나는 거지. Y좌표 음수고 X좌표 양수예요. 따라서 사인의 부호는 음수, 코사인의 부호는 양수.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의 부호는 음수가 돼요. 누구만 플러스야? 코사인만 플러스야. 외워놓으세요. 우리 모두 얼싸안고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돼요. 이해하셔도 돼요. 알겠지? 일단 얘들아 부호를 알아야 돼. 모두 다 올, 사인만, 탄, 안만, 오만, 얼싸안고. 미안해? 되시죠? 오케이.